안녕하세요. 북스파이어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부의 추월차선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번에 마지막에는 이제 백만장자의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까지 했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 할게요. 대부분은 과정을 무시한 채 특정 사건에 집착한 나머지 부를 놓치곤 한다. 예, 과정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공식은 국토 대장정만큼이나 길고 어렵다. 성공하려면 부를 향한 여정에 집중하고 목적지가 아닌 여정 자체를 위한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도입니다. 지도. 두 번째는 차량, 무엇을 타고 갈 건가. 그 다음에 길, 어떤 여러분이 여행하는 재정적 진로, 이런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속도는 여러분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자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갈 건데요. 다음에 네 번째 장입니다. 부를 향한 재무지도 3가지. 예, 이거를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어떤 길로 가든 상관없다. 예, 이 말도 놀랍죠. 루이스 캐롤이 한 말이고요. 어떤 길로 가든 상관없다.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자, 길 3가지, 인도가 있었고 서행 차선이 있었고 추월 차선이 있었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각 지도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핵심 사고 방식을 포함한다. 사고 방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부채에 대한 인식. 빚이 당신을 통제하는가? 당신이 빚을 통제하는가? 시간에 대한 인식. 당신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는가? 시간이 많은가? 적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교육에 대한 인식. 당신의 인생에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돈에 대한 인식. 당신의 인생에서 돈의 역할은 무엇인가? 돈은 도구인가? 장난감인가? 많은가? 적은가? 주요 수입원. 당신의 주요 수입원은 무엇인가?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 어떻게 순자산을 늘리고 부를 얻었는가? 혹은 그런 적이 있는가? 부에 대한 인식. 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부의 방정식. 부를 얻기 위한 수학적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부의 방정식이 당신의 부에 대한 가치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가? 목적지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 책임감, 통제력, 당신은 자신의 삶과 재무 계획을 통제하고 있는가? 삶에 대한 인식,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미래를 계획하는가? 미래를 위한 그런 희생을 하는가?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하는가? 네,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하는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가? 굉장히 다른 말이죠. 자, 추월 차선의 핵심입니다. 변화를 주려면 우선 당신의 신념이 변해야 한다. 당신이 들고 있는 지도가 바로 신념을 결정짓는다. 각각의 지도는 부의 방정식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재정적 목적지를 가리킨다. 즉, 인도는 가난, 서행 차선은 평범한 삶, 추월 차선은 부라는 목적지를 향한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많이 와닿습니다. 저도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자세하게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돈은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이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처음으로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면 아마도 내가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은 처음에는 재밌을지 모르지만 결국 공격을 받게 마련이다. 네, 인도로 가는 지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인도를 걷는 사람은 누구인가 너무 궁금하죠? 예, 인도를 걷는 사람들에게는 재무적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계획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여분의 돈이 생기면 그 즉시 새로 나온 기기나 여행, 새 차, 옷이나 가방, 아니면 새로 유행하는 제품을 사는 데 써버린다. 이들은 쾌락과 이미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일시적인 욕구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로 살아간다.
욕구와 구매의 사이클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들이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결국 평생을 직업 또는 사업의 노예로 살게 만든다. 정말 이 문장 이해가요. 제가 예전에 외국에 좀 살았는데 이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이제 여자아이였는데 좀 저보다 나이도 어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저를 많이 챙겼던 것 같아요. 많이 아끼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주당 돈을 받아요. 주급을 받았고 이걸 받으면 이제 뭐 주급으로 방세를 내요. 방세를 내고 그 다음에 뭐 쌀, 뭐 식료품 일주일 살아갈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고스란히 주말에 맥주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나이트클럽을 가거나 이런 데 다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이 그냥 바로바로 그리고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바로 이 친구는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런 친구가 인도를 걷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참 대책 없이 사는구나 그랬는데 이 책은 이거를 정확히 인도를 걷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참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그 친구 사는 게. 근데 그 정도였는데 이렇게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요. 소득은 있지만 무척 가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가 끌어들이는 거는 뭐냐면 그냥 가난이래요. 인도 위의 삶은 자연스럽게 가난을 끌어당긴다. 인도를 걷는 여정은 단기적이므로 결코 장기간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길에 패인 웅덩이 하나하나를 맞닥뜨릴 때마다 대출로 메워야 할지도 모른다. 불황이나 실직 또는 금리 폭등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이 웅덩이가 될 것이다. 이런 분 주위에 좀 있지요. 저도 있어요.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돈은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각계각층에 존재한다. 부의 화신처럼 보이는 사람조차도 예외가 아니다. 어머, 돈 있는 사람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들은 사업가이거나 의료인 또는 법조인 같은 고소득자이거나 큰 돈을 버는 유명한 배우 또는 음악가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계획도 적축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오늘 당장의 사치를 위해 내일의 안정을 포기한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의 부의 방정식은 소득 더하기 끌어다 쓸 수 있는 만큼의 부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한 인도 여행자. 인도 여행자에도 부유한 분이 방금 있다 그랬죠? 소득이 있어요. 그리고 풍족해요. 근데 결국은 가난을 끌어들이는 거죠. 인도 여행의 1등석은 아무런 재무계획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인도로 가는 길은 시간과 돈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미숙한 돈 관리 능력을 더 많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돈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인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 얘기는 부자가 되긴 되는데 또다시 가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부가 소득과 빚의 합이라고 정의한다면 그 부는 실체가 없는 환상이다. 부가 있지만 결국은 실체가 없는 환상이라 다시 가난해지는 거고요. 미숙한 돈 관리 능력은 도박과 같다. 결국 잃는 쪽은 당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숙한 돈 관리 능력. 이것도 저희가 또 반성하게 하죠. 돈을 어떻게 관리하지? 막상 돈 관리 그러면 아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되게 막연한 생각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인 것의 차이를 말합니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말, 제가 이런 볼펜을 하나 구입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볼펜을 하나 더 샀어요. 왜 샀냐면 이 문장을 이 볼펜에 새기려고. 일할 때마다 이걸 이렇게 보면서 되새기려고 합니다. 그 문장을 좀 알려드릴게요. 와우.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썼고요. 이 문장은 제가 가져가고 싶어요. 불안, 인생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와, 멋지지 않나요? 사실은 막 이렇게 난 부자가 될 거야. 근데 부자가 막상 되면 허무할 수 있죠. 부자는 이제 내가 돈을 가진 거죠. 근데 돈만 가진 거죠. 근데
이 돈을 가졌다라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인생을 풍부하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난하다면 인생을 풍부하게 살 수가 없죠. 그게 제일 목표예요, 제가. 그래서 부란 인생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하려면 부가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공부하다 말고 딱 메모하다 말고 이렇게 한번 다시 다짐해요. 이런 이유에서 힘들 때마다 다시 이렇게 있어야 내가 충분히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가 부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거 혹시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부의 개념, 부자는 어떤 걸까요? 저희가 도달할 수 없고 그들만의 세계가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부자는 나쁜 사람들이고 비리를 저질렀을 것 같고, 인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은 사회가 부의 개념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 제가 동의합니다. 사회는 부란 곧 기사가 딸린 롤스로이스 전용 비행기, 남태평양으로 떠나는 이국적인 여행, 해변의 저택,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펜트하우스라고 정의 내린다. 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귀고리와 애쉬튼 마틴 자동차와 일반인의 집값보다 더 비싼 손목시계가 부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대부분 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사회는 부를 물질적인 소유로 완성되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사회는 여러분에게 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주입시켜왔고 그 결과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인도받았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다. 여전히 호화로운 인생을 원한다면 추월차선이 그런 인생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 자, 여기서 제가 별표를 많이 했는데요. 부의 3요소가 있어요. 부는 참 모호한 개념이 아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진정한 부를 몸으로 느꼈을 때였다. 언제 이제 짐작이 가는가? 그 순간은 내가 바로 람보르기니를 뽑았던 날이 아니다. 대저택으로 이사한 날이나 회사를 수백만 달러에 팔았던 날도 아니다. 야, 너무 놀랍지 않나요? 부는 이렇게 차, 대저택, 그 다음에 현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이 사람이 회사를 팔면서 벌었죠. 그 순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64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가장 저는 어딨죠? 제가 여기다가 좀 붙여놨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앞에요, 이렇게 너무너무 훌륭한 내용들은 다닥다닥 붙여놨거든요. 요겁니다. 부는 물질적인 소유물이나 돈 또는 물건이 아니라 3F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요, 패밀리입니다. 가족이고요. 두 번째는 피트니스, 건강입니다. 신체를 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리덤, 자유죠. 선택. 지금 이 순간, 저 오늘 일하고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토요일인데 페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했는데 자유롭지 않죠. 오늘 제가 나갔어야 됐고 일을 했어야 됐고, 네, 그러면서 저는 제 시간을 다 뺏기고 왔습니다. 달려와서 오자마자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가족, 신체, 자유.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충분히 얻었다라면, 네, 이거는 확실하게 행복을 얻은 거죠. 맞나요? 동의하시나요? 자유. 지금 이 순간 제가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가서 바로 티켓팅을 하고 갑자기 남태평양 어느 섬나라로 가고 싶다.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유럽에 아니면 북유럽에 어떤 나라에 어떤 작품이 궁금하다. 나는 꼭 가서 봐야 되겠다. 지금 당장 뭐 전용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갑자기 뉴욕에 가고 싶고, 내가 갑자기 막 호주의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걸 하고 싶고, 그런 자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여유가 없죠.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F, 패밀리, 피트니스, 프리덤, 이게 됐을 때 진정한 부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여러분 꼭 지키시길 바래요. 오늘 하나 유튜브 본 게 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것만큼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좋은 말들이 있는데요. 부자의 눈속임이 있대요. 부자처럼 보이는 거는 의미가 없다. 가짜 부는 진짜 부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가짜 부란 실체가 없는 환영이며 사회가 쫓는 부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래요. 아까 그 사회에서 아까 언급한 거 있었죠? 가짜 부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낳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다. 자, 가짜 부와 진짜 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고요. 근데 이 가짜 부가 진짜 부를 파괴한다라는 거죠. 요 말도 엄청 중요합니다. 사회에서 우리한테 잘못 그 부자에 대한 인식을 시켰잖아요. 진짜 부와 가짜 부의 간극이 커질수록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가난은 더욱더 옳혀든다. 벤츠 판매 대리점에서 부를 사는 것은 불가능해도 자유를 저당 잡히는 것은 가능하다. 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잃는 것은 자유다. 사람들은 부의 상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자유는 잃었다. 차는 얻었지만 자유는 잃었다. 그리고 자유를 잃고 나면 진정한 부의 기반이 되는 요소들, 아까 세 가지 중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건강과 관계마저 좀먹기 시작한다. 분에 넘치는 물질적 소유물은 건강과 관계에 영향을 준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진짜 부를 도망가게 하는 적이다. 그것은 자유와 건강과 관계를 파괴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충분한 부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부자라고 얘기할지,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그 다음은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렇게 사회에 환원할 거고 많은 사람을 도와줄 거고 이런 생각을 할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가 있거든요. 아까 후자예요. 두 번째 중에서는 그 두 가지 중에서는. 근데 그게 엄청 기대돼요. 제가 정말 그렇게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많이 도울 수 있을지 궁금해요. 그래서 꼭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당신을 고통스러운 인도위의 삶으로 인내하는 사회가 내린 부에 대한 정의로부터 좀 자유로워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평범한 거 좋아하시나요? 주변에 평범한 거 좋다라는 분들 계세요. 나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살면 되겠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곤란한 상황에서 당신을 구해줄 수는 있다. 처음에 정말 내가 이렇게 돈 공부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왜 해야 되지? 그러면은 이 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절 외에도 이 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돈으로 막 행복은 살 수 없을 수도 있죠. 많은 돈만 살면 항상 행복한 건 아니죠. 근데 내가 만약에 갑자기 곤란해졌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휘말렸거나 주위에 가족이 아프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돈이 당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딱 이렇게 갖다 주는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상황이 됐을 때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주장에 맹점이 있다. 단언하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단정지은 사람들이다. 오래된 격언은 많은 이들의 가난의 불씨가 되었다. 와, 그냥 이 격언이 그냥 다 가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 행복의 진짜 적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노예화, 즉 자유를 잃은 상태다. 역설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잃는다는 것이다. 더 많은 돈은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되게 함으로써 오히려 부의 3요소, 즉 가족 신체 자유에 해가 된다. 크레이튼 대학교의 가족 결혼센터 연구센터에 따르면 빚은 신혼부부가 겪는 갈등의 중요한 요소이다. 빚과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에 매이고 관계가 소홀해진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직장인이에요. 남자분이고 제가 볼 때 한 40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책을 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부를 쌓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월급 외에 달에 그때 보니까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정도 그 부동산 임대 사업을 통해서 통장에 돈이 이렇게 탁탁탁 차곡차곡 매달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왜 책을 냈냐면 이렇게 부를 얻었는데 왜 이를 부를 얻을까 생각한 게 와이프도 일을 하고 있었대요. 자기도 일하고 와이프도 일하는데 둘 다 이제 급여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평범하죠. 근데 이 부부한테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아이가 생겨서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근데 이게 갈등이 시작된 거야. 애 볼 사람, 뭐 애 볼 사람을 또 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부탁할 힘듦, 뭐 돌아와서의 피곤함 이런 것들로 계속 싸우고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좀 약간 틱도 생기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졌대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걸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집을 그때 몇 채를 갖고 부동산이 좀 많았어요. 제 생각에 열 몇 채를 아마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분이 강조하는 게 더 이상 와이프는 돈을 안 벌어도 된다. 그렇게 그걸 목표로 했고요. 와이프가 돈을 안 벌어도 되니까 그때 와이프 월급도 나왔어요. 한 2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벌어도 됐고 와이프는 아이들 옆에 있으니까 가정이 너무 안정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많이 좋아졌고 신랑은 더 열심히 외부에서 돈을 벌 수 있고 본인 임대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집안이 이렇게 안정화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라이프가 그전에는 돈이 없으면 계속 싸우고 뭐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빚과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에 매이고 관계가 소홀해진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네, 잘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돈 벌러 가야 되는 거고 난 지금 아기를 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짜증이 난 거예요. 오늘 회사에서 너무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잘할 수 있는 거죠. 소속감을 갖고 가족과의 유대가 끈끈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가족과의 유대가 끈끈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부가 있어야지만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왜 벌어야 되는지 정확히 아시겠죠? 이유가 확실합니다. 평범하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거죠. 생존 경쟁의 노인,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다. 와, 이렇게 제가 평범한데 어쩌죠? 평범하다는 것은 아침 9시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붐비는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한 후 8시간을 일하는 것이다. 평범하다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며 월급의 10%를 저축하는 것이고 그 짓을 50년간 반복하는 것이다. 또 평범하다는 것은 그 물건들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며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평범하다는 것은 빠른 차와 큰 집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회가 정해놓은 부의 잘못된 정의를 받아들인 것처럼 평범한 삶에 대한 정의 역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져 왔다. 그러므로 사회가 정의하는 평범한 삶의 의미 역시 틀렸다. 평범하다는 것은 현대판 노예라는 뜻이다. 자, 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아까 이어서 말할게요. 돈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자유를 가져다 준다. 최고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 책 읽었던 사람의 예시를 말씀드렸는데 자녀가 성장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뭐 대기업의 임원인데 본인이 신문에 많이 났어요. 자살도 하더라고요. 30년 동안 대기업에 일하면서 열심히 일한 거예요. 하루에 뭐 14시간씩 기본으로 일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벌어온 아빠, 대화가 안 통하는 아빠. 그래서 결국엔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죠. 자녀를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게 엄청난 이게 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어땠고 오늘은 어땠고 뭐 몇 년마다 보면서 아이고 너 이렇게 컸구나 이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요즘에는 이제 육아들을 많이 하죠.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행복이라고 합니다. 돈은 아무리 어리석은 꿈이라도 추구할 자유를 가져다 준다. 이거 너무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돈은 아무리 어리석은 꿈이라도 추구할 자유를 가져다 준다. 여러분 매일 꿈꾸시죠? 저도 매일 꿈을 꾸고 매일 적고 매일매일 고민해 보는데 이게 어리석은 꿈이고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하고 못하죠. 근데 이걸 할 수 있게 해준대요.
돈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자유를 가져다 준다. 제가 하나 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엄청 노력해요.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겁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몇 년 만에 돈을 모아서 더 이상의 돈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엄청 부럽죠.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돈은 관계를 쌓고 강화시킬 자유를 가져다 준다. 돈이 있어야 만나죠. 돈이 있어야 되고 돈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을 도모할 수가 있고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돈은 금전적인 이득을 따질 필요도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가져다 준다. 이 말도 아까 2번하고 비슷한데 돈은 금전적인 이득을 따질 필요가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가져다 준다. 자유를 가져다 준다.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신랑하고 가서 저 뒤에 있는 양을 사왔는데 그때 새벽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에쯤에 이제 일어나서 8시 한 7시 반 신랑은 자고 있고 저는 이제 그 호텔 아름다운 호텔 호수가 앞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혼자 앉았어요. 호숫가에 앉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엄청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이 다시 달아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다시 이 행복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난 여길 떠나야 되고 다시 올 수 있을지는 굉장히 그 상황은 부정적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기 바로 전 여행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할 능력이 있다면 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네, 엄청 중요합니다. 뭘 사고 싶어요. 근데 계속 사고하는 거죠. 이거 내가 진짜 필요한 거야? 진짜 사야 되는 거야? 이게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사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 유혹을 조심해라. 전에 제가 홈쇼핑 얘기했나요? 제가 가계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가계부를 쓰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확실히 가계부 쓰니까 좋아요. 많이 줄이고 있고요. 저는 제 월급에 저는 생각할 때는 이제 계속 아끼는데요. 많이 저축하려고 해요. 지금은 50%는 넘는 것 같거든요. 꼼꼼히 저축을 할 거고 이 홈쇼핑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홈쇼핑에서 제가 엄청나는 걸 봤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광고 업계는 낚시에 능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낚는 것이 유일한 목표예요.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큰 차, 더 큰 집, 명품 옷처럼 나를 가져요 라고 속삭이는 상품들이 엄청 많대요. 매일같이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그런 미끼의 유혹을 여러분은 받고 있습니다. 와우,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은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운이라는 말이 나와요. 운을 믿으시나요? 운은 정확히 있습니다. 나는 운을 믿는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많은 운이 따르곤 했다. 이 말도 아마 여기 앞에 책에 여기 적어놨어요. 운이라는 건요, 있어요. 그 운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노력을 해도 이 운이 없으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답니다. 근데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 운이 많이 따른 거죠. 그 운이 올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스스로 번 돈은 스스로 만든 행운으로부터 온다. 내가 그러니까 행운을 열심히 노력해서 행운을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돈이 벌리는 거고 그거는 또 운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남의 손에 맡기고 남 탓하며 사는 사람들 있죠. 많죠. 이 부분은 넘어갈 겁니다. 절약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절약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의 추월차선을 말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절약만 갖고는 안 된다. 자, 누구를 비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인도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개념 없이 돈은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다 써버리는 사람이에요. 계획 없이. 이런 사람 인도.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즐기기만을 위한 사람은 인도에 있는 거고 이제 서행 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평범한 사람인 거고요. 이 평범한 인생, 여러분 서행 차선입니다. 서행 차선은요, 부자가 될 거라는 약속, 그 대가는 당신의 인생이다. 부자가 되긴 돼요. 약속도 하는데 저의 모든 걸 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73세 노인이 되어서는 이제 돈을 얻었고 부를 얻었지만 냄새나는 침대 위에 여러분은 누워 있을 것이다. 와우, 대단하죠 이거. 그에 절대
예, 서행 차선에 계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진학, 검소, 좋은 습관, 좋은 성적, 비싼 커피 마시지 않기, 졸업, 학위 취득, 자립, 부채 해결, 초과 근무, 알뜰 쿠폰, 승진, 신용카드 해지, 월급의 10% 저축, 정액 분할 투자, 퇴직연금 가입, 주식시장, 뮤추얼 펀드의 투자, 주생 매입 후 보유, 주택담보대출의 조기 청산, 수표, 연금, 보조금, 개인 퇴직연금 계좌, 다각화 소득 수준 이하의 생활, 보험, 세금, 공제, 복리에 대한 이해. 지금 제가 빨리 읽었는데 이것들이 어때 보여요? 예, 초과 근무하면 돈도 많이 받고, 진학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면 좋은 데 취직하고, 그다음 학위를 받고, 뭔가 승진을 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고요. 이런 용어들에 대하면 무조건 예, 경계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서행 차선의 완벽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준다면서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알뜰 쿠폰, 다른 서행 차선 전략들이 쓸모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서 하나의 계획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만 갖고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주말을 위해 영혼을 팔아본 적이 있는가? 당신의 영혼은 주말보다 소중합니다. 따분함은 서행 차선 인생에 따라 오는 부작용이다. 그러면서 예시가 나오게 되고요. 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장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다. 하루에 8시간씩 열심히 일하다 보면 결국 사장이 되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될 것이다. 와, 좀 느끼는 바가 있으신가요? 오늘 부의 추월 차선 5번째 제가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조금씩 생각이 바뀌시나요? 네. 책은 지금 이제 100페이지 리뷰했는데요. 약 한 300페이지까지는 읽을 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앞쪽에서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뒤쪽은 한 2번 정도만 뵈면 이 책은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부의 추월 차선 5번째 리뷰를 마칩니다. 예, 한 주도 열심히 보내시고요. 제가 또 다음에 뵐게요. 북스파이였습니다.